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불대수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4-1번을 보시면 불대수의 규칙과 법칙들을 이용해서 아래의 불함수를 간략화시키고 구현되는 회로를 비교해봐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출력 F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얘를 불대수의 규칙과 법칙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간략화시켜보자. 그리고 회로를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회로를 비교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죠. 자, 먼저 풀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얘를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와 y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xz 해서 이렇게 나왔죠. 물론 얘는 이렇게 바로 내려오죠. 그 다음 얘는 y가 되죠. 그죠? y니까 얘는 뭐다? y니까 얘는 뭐예요? y의 y는 그냥 y죠. 그죠? 네. 그리고 yz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정리가 되는지 봅시다. 자, xy니까 얘는 xy가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xy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xz는 바로 내려오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죠? 공통된 게 어느 거예요? 여기에 있는 y, 그리고 여기에 있는 y가 되겠죠? 그러면 y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y는 이렇게 바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xz도 내려오고. 그죠? 맞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y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yz가 있죠. 자, 여기에서 생략이 돼버리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죠. 그래서 y가 바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한번 또 묶어볼까요? 얘랑 묶을 수 있겠죠. 그죠?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xz 내려가고요.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1은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y는 어떻게 돼요? 그냥 y죠. 그죠? 그래서 y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는 날아가죠. 그죠? 네, 그리고 xz가 이렇게 내려가면 지정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하고 첫 대면 수업을 했었죠. 그죠? 네. 수업을 했는데, 뭡니까?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가는 국면이었는데, 거기, 어디에요? 서울에가 어디입니까? 이태원. 그죠? 이태원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또 홍대에서도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월요일 수업이랑 이렇게 진행은 할 거라고 보는데 월수는 그러니까 뭐 실습 과목이죠. 실습 과목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실습 과목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고요. 근데 뭐 특별히 이제 뭐 그 정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업은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정부에서 진행하라면 하고 진행하지 말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고 또 제가 또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가급적이면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앞에 불대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공리식도 여러분들 또 몇 가지였습니까? 12가지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예제 4-1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원래 회로가 되겠어요. 아까 식에 있는 원래 회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불대수식을 정리를 해서 간략화 시킨 다음에 나온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들한테도 이런 뭐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는 똑같다. 동일할 것이다. 동일. 글씨가 좀 그러네. 그죠? 동일입니다. 동일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불대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니까 여기 게이트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식을 봅시다. 네, 이번에는요, 드모르강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셨죠? 드모르간의 정리라는 거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그 a 플러스 b의 뭐 프라임이다. 그러면 얘는 a 곱에 a 프라임 곱에 b 프라임.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색깔이 같은 파란색이네요. 네,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 a 곱에 b 전체 프라임을 했을 때 이럴 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죠?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를 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만약에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땡땡땡땡땡의 뭐 전체 프라임을 했을 때 얘를 변환을 하면 a 프라임 곱에 b 프라임 곱에 c 프라임 그리고 땡땡땡땡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a 곱에 b 곱에 c 곱에 뭐 땡땡땡땡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프라임을 한다면 a 프라임 플러스 기호가 바뀌겠죠. 그죠?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땡땡땡땡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러진 않죠. 그죠? 자,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첫 번째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프라임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a 프라임, 그 다음 얘는 플러스가 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곱에 b 프라임,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노아 게이트와 여기에 나와 있는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인데 여기 이렇게 인버터가 두 개 붙었죠. 그죠? 여러분들 앞 시간에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걸 이제 낫 게이트라고 하죠. 그죠? 낫 게이트입니다. 자, 이런 낫 게이트 특성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자, 1이 입력이 됐다면 네, 출력은 0이 될 것이고 0이 입력이 됐다면 출력은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고 했죠. 예, 동그라미. 다르게 얘기해서 뭐 버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ot gate가 A에 하나, B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얘는 0이 입력되고요. 여기도 0이 입력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프라임 곱에 B 프라임이라는 출력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반대 여기 그 왼쪽 편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도 A가 1이 들어가고요. B에도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합을 했으면 얘는 결국 1이 나오겠죠.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인버터를 통과하면서 얘는 0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진리표를 보시면요. 자, 입력 AB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A 플러스 B 전체 프라임과 A 프라임 곱의 B 프라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A 곱의 B 전체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에 있는 낸드 게이트죠. 그죠? 낸드 게이트고 오른쪽은 오아 게이트인데 낫 게이트가 이렇게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A 쪽에 낫 게이트 하나, B 쪽에 낫 게이트 하나.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여기 엔드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는 이렇게 출력 부분에 낫 게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과 0이 들어갔다고 이번엔 가정을 해볼게요. 자, 좀 지울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 B가 0.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결과적으로 출력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낫 게이트를 통과해서 나오다 보니 결국은 얘는 1이 나오더라. 그렇죠? A와 B가 0이 입력됐을 때 결과를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이렇게 1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있는 오아 게이트를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A에도 0, B에도 0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0이 입력이 되는 과정에
여기 not gate를 통과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 입력되는 그 0은 1로 입력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not gate를 통과하면서 OR gate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입력값이 이렇게 1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덧셈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1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A 플러스 B 프라임은 결국은 1이 출력이 되더라. A, B, 그러니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결국은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엔 맨 마지막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A가 1이고요. B가 1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곱에 B 전체 프라임을 했을 때 얘가 들어갈 때 연산을 곱셈이라고 했죠. 그죠? 엔드 게이트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낸드 게이트인데 이제 잘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B에도 1이 들어갔습니다. 1 곱하기 1은 1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1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not gate를 통과하면서 그 출력 값이 1에서 0으로 바뀌겠죠. 최종 결과는. 그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A 곱에 B 전체 프라임은 이렇게 0이 출력이 되더라.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입력이 1과 B에도 1이 들어갔을 때 여기 A가 들어갈 때는 1이지만 여기 1을 거쳐서 덧셈 연산기에 들어가다 보면 얘는 결국은 0이 들어갈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1이 입력이 되었으나 여기에 있는 not gate를 통과하면서 덧셈기에 들어가게 되면 얘도 결국은 0이 입력이 되더라. 그래서 0과 0을 더하다 보니 결국은 출력값은 0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울대소식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불함수들 F1과 F2에 대한 보수 F1 프라임, F2 프라임을 각각 구하여라. 네, 먼저 A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1은 ABC 플러스 DF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가로를 쳐서 전체 프라임을 주고요.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A, B, C 전체 프라임에 자, 얘는 곱으로 바뀌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D, F 이렇게 분리해서 뜯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얘는 곱으로 이래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이게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곱셈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 F 프라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을 보시면요. F2는 자, X에 Y 플러스 Z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전체 가로를 쳐서 프라임을 씌우면 X 프라임 플러스 그다음에 Y 플러스 Z 프라임의 전체 프라임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얘를 다시 또 풀어 제끼면 얘는 x 프라임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프라임을 했으니까 얘는 y 프라임 곱에 z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음을 또 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불대수를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분석한다. 그래서 분석 절차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첫 번째, 자, 논리 회로에 거기에 대한 불 함수를 유도를 한다. 일단 불 함수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논리 회로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렇게 유도된 불 함수로부터 회로의 논리적 연산과 과정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렇게 1번과 2번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리표를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연산 과정과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대수를 이용한 논리회로 분석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입력은 4개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오화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는 덧셈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입력은 A와 B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에서 출력을 뽑았죠? 이 출력의 값은 어떻게 돼요? 결과는 A 플러스 B라는 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엔드는 어떻게 돼요? 곱셈이죠. 그죠? 곱셈 연산인데 입력은 여기에 C 하나와 여기에서 오화 게이트에서 나온 얘랑 합친 거죠. 그죠? 합친 건데 합쳤다고 해서 이제 덧셈이 아니고요. 얘는 곱셈 연산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 곱에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Z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제 출력이죠. 그죠? 여기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D라는 곳에서 다시 입력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단, 2단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 1단과 2단을 거쳐서 마지막 여기 있는 오화 게이트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화 게이트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D 얘는 뭐예요? 연산자가 플러스죠. 그죠? 자, 그래서 D 플러스 그 다음 얘죠. 그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졌죠.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불함수 해서 이제 자, F는 D 플러스 C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용한 그림 4-12번 회로의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은 자, D가 만약에 1일 경우에 자, 출력 F는 다른 입력값들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된다. 그렇죠? 맞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4-12번 그림. 얘가 4-12번이에요. 자, 얘를 봤을 때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만약에 얘가 1이 들어간다면 얘는 덧셈기잖아요. 그죠? 덧셈 연산자니까 얘가 0이 되든 1이 되든 항상 얘는 뭐예요? 1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D가 0일 때
C가 0이면 F도 0이 된다. 그렇겠죠, 그죠? C가 만약에 0이 된다면 F는 0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C가 0일 경우에, 자, C가 0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얘가 1이었다고 합시다. 여기도 1이 되겠죠, 그죠? 1인데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D도 0이 들어갔을 때 라고 했죠. 그럼 결국 0과 0이 들어가니까 출력은 0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세 번째. 자, D가 0일 때 C가 1이라면 A와 B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F는 1이 된다. 그렇겠죠?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D가 0일 때 C가 1이라면 A와 B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F는 1이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0일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C가 1이라면 여기가 1이라면 A와 B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얘가 1일 때, 그리고 1이거나 0일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 당연히 그게 되겠죠.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따져보면 C, B는 1이고 CA는 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CB일 때 1이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또 CA일 때 두 번째 여기 B인 경우에 경우 A 경우에요. 얘가 A일 경우, 그 다음에 B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CA일 때 얘는 1이 되고요. CB일 때 얘는 CB일 땐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CA일 때 또 들어가더라. 그래서 둘 중 하나, A와 B 중 어느 거 하나라도 1이라면 결국은 얘는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출력이 1이 된다. 왜? 여기가 덧셈 연산이니까. 자, 그런 얘기겠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4-12에 대한 회로 분석을 한 입출력 관계를 이렇게 진리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 진리표를 보시고요. 정지 화면에서 이제 진리표를 보시면서 그리고 4-12 그림을 이렇게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분석이라기보다 이렇게 맞춰보는 거겠죠. 그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리표를 이용한 회로 분석까지 했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분석 단계를 거쳤다면 논리회로의 설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절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설계할 회로의 기능을 나타내는 진리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진리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불 함수를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도한 불 함수를 간략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략화된 불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진리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그 설계도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그 진리표로부터 이제 불함수 식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뽑아낸다면 그 식을 다시 더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줄여나간 그 식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 게이트들을 이렇게 붙여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 이제 또 최소한과 최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최소한과 최대항이 중요한 파트인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 최소한과 최대항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리표로부터 불함수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요, 최소항이나 아니면 최대항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최소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최소항입니다. 최소항으로 구하는 방법은요, 어떤 입력값이 1인 변수는 정상형이다. 그리고 입력값이 0인 변수는 보수형이다. 그래서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 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변수들을 곱하는 겁니다.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항으로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1인 경우에는 정상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수형으로, 그 보수형이라는 건 뒤집어 준다고 했죠. 만약에 1이면 0이고 0이면 1로 이렇게 컴플리먼트를 단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프라임이겠죠, 그죠?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 더해주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 곱이라고 합니다. 곱. 그래서 최소항은 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대해서 입력 변수들 간의 AND 연산 결과가 1이 되도록 표현한 결과에 해당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A 그리고 B에 대한 최소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입력들에 대해서 0과 0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프라임을 단다고 했죠. 보수를 취한다고 했죠. 보수를 취한다고 했죠. 그죠? 컴플리먼트, 보수, 아니면 이렇게 프라임을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과 0이니까 얘는 A 프라임, 그 다음에 B 프라임, 그리고 연산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곱이라고 했죠. 곱. 자, 그래서 곱을 취하는 겁니다. 곱을. 자, 한번 볼까요? 앞에 설명했던 거. 자, 입력값이 0인 변수는 보수형으로 컴플리먼트 한다고 했죠. 그죠? 0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프라임을 달아준다고 했죠. 보수를 취한다 했죠. 그리고 변수들을 곱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입력이 0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수를 취했어요. 그리고 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줬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A가 이번에는 0이고요. B는 어때요? 얘는 1이다. 그죠? 1일 경우에는 정상형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0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수를 취한다고 했죠. 보수. 그래서 A가 0이니까 A에다 프라임을 달고요. B는 어떻게 돼요? B는 1이죠. 1이면 정상형이라고 했죠. 그냥 B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연산은 어떻게 된댔습니까? A와 B의 연산은 이렇게 곱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거 볼게요. A가 1이고 B가 0일 때 그러면 A는 정상형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 A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정상형이 아니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취해주는 프라임을 붙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프라임을 붙인 다음에 최종 연산은 어떻게 한다? 곱셈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다. 곱셈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A도 1이고요. 예, B도 1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상형으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연산은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할만하죠? 그죠? 어렵진 않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소항을 했었고, 이번에는 최대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항은요, 자, 어떤 입력값이 이제 0인 변수는 정상형, 그죠? 노멀 폼으로, 그리고 입력값이 1인 변수는 보수형으로, 그러니까 프라임을 붙이는 거죠. 컴플리먼트 폼. 그러니까 프라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변수들을 최소항에서는 어땠어요? 곱셈이었는데 최대항에서는 이렇게 합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표준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각 항들은 입력 변수들 간의 O와 연산 결과가 0이 되도록 표현한 결과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보시면 변수 A와 B에 대한 최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A, B가 있는데요. 자, 최대항에서는 0이 정상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A와 B가 0입니다. 그러면 최대항에서는 얘가 정상형이죠. 그래서 A, B 이렇게 적어주고요. 프라임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형태로 한다고 했었죠? 그죠? 네. 앞에 한번 볼까요? 입력값이 0인 변수는 정상형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변수들을 이제 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합이라고 했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는 A는 0이고요. 정상형이죠. 그죠? 얘는 뭐예요? 보수형이죠. 그죠? 최대항이니까.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프라임이 붙겠죠. 그리고 연산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고.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얘는 A가 1이고 B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수형이 되겠고요. 얘는 정상형이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과 1이 입력되었을 때는 어때요? 최대항에서는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과 최대항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표 4-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변수 시스템에서의 최소한과 최대항들에 대한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최소항일 때는 곱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죠? 곱으로 하고, 그리고 0일 때에는 이렇게 프라임을 붙인다고 했었죠, 그죠? 컴플리먼트를 한다고 했죠. 보수 형태로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0, 0,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보수형이 되고요. 얘는 뭐다? 정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항을 한번 볼게요.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수들 사이에 전부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0일 경우에는 입력이 이렇게 0일 경우에는 정상형으로 이렇게 A, B, C 적어주고요. 만약에 두 번째 보시면 0과 0 그리고 얘가 1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최대항일 때는 얘는 정상형이 되고요. 최대항일 때 1이 입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수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죠. 프라임. 네. 자, 이렇게 바꿔줘서 이제 연산은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진리표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2의 3승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3승은 8이죠. 그죠? 그러면 이 8개라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0에서 7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0, M1, M2, M3, M4, M5, M6, M7 이렇게 해서 얘가 총 몇 가지다? 8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표현은 0에서 7까지 이렇게 8개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얘가 0이 되겠죠? 얘는 1, 여기 2, 여기가 3, 4, 5, 6, 7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최소한 같은 경우에는 000이라면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항에서 A', B', C'이면 뭐다? 0이더라. 얘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 B', C.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프라임이 안 붙으면 1인 거예요. 최소항에서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5였다. 만약에 5가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랑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시면, 만약에 입력이 지금 현재 A, B, C 이렇게 세 개죠. 그죠? 이게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D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리표가 지금 현재 보면 8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6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범위는 0에서 15까지가 되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번엔 최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M0일 경우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0일 때는 얘는 정상형, 1일 때만 이제
보수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네, A 정상형이죠. B, C 정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항일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 그죠?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제 외우기 쉽게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자, 최소항이죠. 최대항이죠. 글자 다른 게 어느 거예요? 여기 소자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대자가 다르죠.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그죠? 소자랑 대자가, 대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소를 잘 보십시오. 소를 보시면, 자, 만약에 곱이 보면은 글자 모양이 오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얘도 소자를 보면 오가 들어가죠. 맞죠? 여기 오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소항이면 곱. 그럼 이거 최대항을 볼게요. 최대항이면 자 이번엔 덧셈이죠. 그죠? 덧셈이다.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죠. 그죠? 뭐 최대항에서는 또 디귿이 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항이면 덧셈이고 최소항이면 곱의 형태로 하더라. 그리고 최소항일 경우에는 0은 프라임을 달고 그 다음에 최대항일 때는 1일 때 프라임을 달더라.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요령까지 가르쳐 드렸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내야겠죠. 그죠? 그렇죠? 레포트는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낼까 말까 지금 고민이네. 레포트를 내야 되나?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낼게요. 웬만하면 레포트를 이제 안 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더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될 땐 그때는 제가 레포트를 가급적 최소한 제가 내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레포트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레포트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정말 필요할 때만 레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최소항을 이용을 해서 불 함수에 이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표 4-5로부터 해서 자, 최소항을 이용을 해서 최소항은 뭐예요? 일단 곱이다. 그죠? 맞죠? 네. 최소항은 일단 곱이다. 자, 최소항을 이용을 해서 F1과 F2에 대한 불함수를 구하라. 자, 그래서 방법은, 자, 출력이 1이 되게 하는 입력조합에 대응되는 최소항들을 구하고 그들 간의 합을 표현을 하라. 자, 그래서 먼저 F1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2의 3승이니까 8개가 되더라. 8개의 항이 만들어진다. 그죠? 0번부터 얘는 7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8개의 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출력이 1이 되게 하는 입력조합에 대응되는 최소항을 구하고 그들 간의 합으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들 간의 합으로. 그들 간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항이니까 A, B, C죠. 그죠? 맞죠? 자, 1이 되게 하는 입력 어느 거예요? 예. 하나. 그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또 넷.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항들을 일단 최소항으로 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간에
그들 간을 이제 합으로 표현하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항들이 저는 4개입니다. 4개. 4개를 최소항으로 표현하라 했죠. 최소항.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을. 최소항으로 만든 다음에 이 항들을 어떻게 더 셈으로 표현하라. 그죠? 항과 항을 엮을 때 이제 더 셈으로 엮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봅시다. 000일 때 A 프라임, B 프라임, C죠. 최소항이니까 곱이죠. A 프라임 곱, B 프라임 곱, C. 그렇죠? 자, 일단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는 이 내부적으로는 다 곱이죠. 그죠? 곱셈, 여기 곱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최소항일 때 1일 때는 정상이고 0일 때는 뭐다? 보수형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프라임 붙이죠. 그죠? 그래서 000이니까 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해서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들 간의 합으로 하라고 했죠? 여기 덧셈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어느 거예요? 첫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거 여기죠. 그죠? 예, 얘는 어떻게 돼요? 0이니까 예, 프라임 붙겠죠? 여기. 그래서 A 프라임 곱에 B 곱에 C. 맞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죠? 정상형이죠. 그죠? 1 A 프라임이니까 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는 이렇게 덧셈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100일 때 자, 얘는 A B 프라임 C 프라임 그래 되겠죠. 10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연결은 이렇게 플러스로 해주고,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얘는 이거죠. 그죠? 예. 110일 때 1이다. 그러면 예, A, B, C 프라임 110. 그러면 숫자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0, 1, 2, 3. 여기가 0, 3, 4, 5, 6. 예, 여기가 그러면 0, 3, 4, 6이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M0 더하기 M3 더하기 M4 더하기 M6 이러니까 네. 썸멘션 0, 3, 4, 6. 자, 여기 기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얘를 뭐라고 해요? 보통 우리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 근데 우리 여기서 덧셈으로 이제 합니다. 썸. 자, 얘는 시그마인데 우리 여기서 썸이라고 해요. 썸. 자, 합으로 읽어요. 합. 그래서 최소한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0, 3, 4,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의 함수 형태를 우리는 최소항들의 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sum of minterm 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부를 때 최소항들의 합을 우리는 sum of minterm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F2를 볼게요. 자, A, B, C가 있고요. 이번에 출력을 보시면 먼저 진리표를 먼저 만들으라고 했죠.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럴 때 출력이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일 때 출력이 1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1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1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진리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민텀을 할 것인지 맥스텀으로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제 여기서 대수식으로 이래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민텀이든 맥스텀이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자, 먼저 얘는 최대항인가? 최소항이죠, 그죠? 이렇게 최소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최소항으로 표현을 하면, 자, 1인 경우가 어디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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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0, 1이죠, 그죠? 0, 0, 1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맞아요. 그리고 얘는 뭐다? 가 연결하는 걸 플러스로 하라고 했죠, 그죠? 항들 간의 연결은 플러스로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여기죠, 그죠? 1, 0, 0 그러니까 여기는 네, A, B 프라임, C 되죠. 그죠? 1, 0, 0이니까 그래서 또 연결은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했고, 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110이죠, 그죠? 맞아요? 110인가? 얘가 먼저 들어가네.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 얘구나. 101이구나. 예, 얘 했었고, 이제 얘 할 차례다, 그죠? 101이니까 1, A, B 프라임, C.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연결은 플러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10이니까 얘가 A, B, C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연결 이렇게 끝으로 111이니까 얘는 A, B,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 M1, M2, M5, M6, M7이에요. 그래서 합은 1, 4, 5, 6, 7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불함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다음은 불함수식으로 이렇게 먼저 최대항으로 이렇게 최소항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한 그 대수식을 회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F1을 구현한 논리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0, 0, 0, 1, 1, 0, 1, 0, 0, 그리고 얘는 1, 1, 0. 이렇게 해서 이런 회로가 F1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F2를 논리 회로로 구현을 하면 이런 형태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F1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몇 개였어요?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자, 그래서 F1에 대해서 앞에 풀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F1 이렇게 0346이죠, 그죠? 여기 0346.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A 프라임, B, C, 그 다음 A, B 프라임, C 프라임, A, B, C 프라임 이렇게 0346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0346이 맞는지 봅시다. 그래서 얘 0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3 그죠? 얘가 0 1 1이니까 그죠? 얘는 0 0 0이죠, 그죠? 0 0 0 0 3 4 그죠? 얘는 4 그죠? 1 빵빵이니까 그죠? 예, 6이 되겠죠, 그죠? 0 3 4 6 자, 1 1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 여기 일단은 그 최소항이라고 했잖아요. 최소항은 뭐라고 했어요? 곱셈이라고 했죠? 그죠? 곱이라고 했으니까 AND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AND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AND 여기도 AND 여기도 AND가 들어가는데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이거 있죠, 그죠? 이거 OR 게이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들을 연결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덧셈으로 연결하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OR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F2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항은 몇 개예요? 하나. 일단 얘가 최소항으로 표현 안 됐죠. 지금은 최소항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항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AND로 한다. AND로 하는데 몇 개예요? 여기도 AND, 여기도 AND, 여기도 AND. 총 5개죠, 그죠?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0, 0, 1, 얘는 1, 0, 0, 얘는 1, 0, 1, 얘는 1, 1, 0, 얘는 1, 1, 1.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뭐예요? 1, 4, 5, 6, 7이죠. 1, 4, 5, 6, 7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1, 4, 5, 6, 7. 자, 그리고 이런 최소항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 OR 게이트로 해서 덧셈으로 엮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1, 4, 5, 6, 7에 대해서 이렇게 엮었습니다. 한번 F2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F1 했고요. 이제 F2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1, 4, 5, 6, 7. 1, 4, 5, 6, 7. 맞죠? 그죠? 맞죠? 네,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1, 4, 5, 6, 7. 네, 이렇게 엮었고, 그 다음에 최소항이니까 여기 입력들은 전부 다 덧셈으로, 곱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들은 전부 다 덧셈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줘라.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 4, 5, 6, 7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더라.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불대수식을 이용해서 논리회로 설계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자, 먼저 배운 게 어디였어요? 자, 오늘은 회로 분석하는 거 했었죠. 그죠? 회로를 분석하는 것과 분석이 끝나면 이제 설계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진리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 불함수를 유도를 하는데, 불함수는 어떻게 한다? 예, 곱의 형태나 합의 형태로 할 거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곱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죠? 오늘은 곱의 형태로 이제 불함수 유도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불함수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간략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1번, 2번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2번에서도 이제 곱에까지 한 거죠. 그죠? 다음 시간은 이제 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함수를 간략화하는 것과 그리고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회로 구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네,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 듣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